네, 안녕하세요. 김진환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장이 참 어렵습니다. 같은 섹터 내에서도 차별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수가 지속적으로 내리고, 너무 파랑파랑이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넥타이를 빨간색을 메고 나올 정도로, 네, 파란색을 제가 지금 파란색 넥타이나 파란색 니트를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운 장이고, 또 이제, 지수도 계속해서 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종목도의 차별화가 진행 중이고 있고, 개별 주장세이기 때문에 좀 대응하는 데 좀 많이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우리 개인분들께서 2차 전지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좀 특히나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조금 쉬어갈 때는 보통 로봇이라든가,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쪽이 좀 상당히 강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그 대장 섹터가 같이 가지 못하는 그런 또 모습이기 때문에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 반도체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외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반도체를 상당히 계속 밀어왔었는데 그래서 저같이 반도체를 계속 홀딩하고 스윙하고 반도체를 봤던 그런 개인 투자자 아니고서는 2차 전지에 많이 비중을 가신 분은 많이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자쟁선이라는 제 그 표어가 있는데,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바는 제가 이제, 은행을 다녔었는데요. 그러니까 은행 다닐 때도 제가 주식 투자를 그때 시작을 했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저희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잘 못하십니다. 손절을 좀 어려워하시고, 특히나 이제 비중이 좀 많이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특히나 손절이 더 어렵죠. 그죠? 한 100만 원, 200만 원 들어간 건 잘 모르겠는데, 몇천 아니면 몇 대 들어가신 분들께서는 손절이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특히 10% 정도 넘어가면은 1억 정도 투자하신 분 같은 경우에 거의 마이너스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10%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운데, 가지 않는 것들을 빨리 버리고 미련을 가지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가는 말에 올라타는 것이 오히려 좀 더 기회비용적인 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가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랑 이제 앞으로 좀 해나가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주도주 섹터를 많이 보는데요. 제가 이번 주 이제 일정을 좀 정리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주말간 봐도 AI랑 반도체 섹터가 너무나도 강합니다. 차트적으로도 그렇고, 이슈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지금 가는 섹터를 두고, 가지 않는 그런 섹터를 계속해서 홀딩하고 계신다면, 조금 잘못된 투자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가 좀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래서 많은 정보 때문에 정보의 홍수 시대인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어떤 가이드 역할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방송도 좀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 주 목요일 4시에, 이토마토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그런 라이브 방송 들으시면 제가 매일매일 어떻게 제가 제 서비스를 이제 할 건지, 제가 이토마토에서 어떻게 전문가 활동을 하게 될지, 어떤 매매를 하는지를 제가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일정 매매를 소개해드리는데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일 매매도 당연히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오늘 당일 매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온센서 AI 쪽을 좀 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일정 매매. 우선은 제가 매주 보여드리는 자료인데요. 최근 한 달간 외국인과 기관 누적 수급 동향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좀 문제가 됐던 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2월 어떤 말까지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1월 2일부터죠. 1월 2일부터 한번 보시면 코스피가 왼쪽인데요. 보시면은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도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두 곳에서 거의 어제까지의 자료입니다. 어제까지 순 5조 정도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사줬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한 9천억인가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좀 매도를 좀 강하게 해줬었죠. 근데 재차 금요일날 다시 사줬고, 그래서 오늘도 뭔가 큰 매도세는 아닙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네. 그래서 지금 지속적인 어떤 하락의 주범은 기관하고 연기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2월 말부터 오른쪽인데요. 12월 말 보시고 이제 1월 2일부터 한번 보시면 크게 외인이 많이 빠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9천억에서 6천억 대인데 한 3천억 정도 순매도인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1월 2일부터 보시면 크게 뭔가 동향은 크게 매도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연기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외인이 살짝 좀 매도를 좀 해줬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보니까요, 제가 지금 자료를 띄워놨는데요.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151억 정도 순 매수, 기관도 지금 1,900억 정도 매수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코스피가 조금 유리해 보이는데, 근데 올해 들어서 계속적으로 코스피랑 코스닥을 외인이 지속적으로 좀 번갈아 가면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어떤 매수세 정도면 크게 지금 우리나라를 팔고 떠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 정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장 같은 경우에 지금 약세인데 그 약세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악재가 연초부터 많이 나오고 있죠. 홍해의 어떤 불안, 그런 것들이 지속되면은 물류 섹터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슬라 공장이나 볼보 공장들이 조금 휴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원자재 수급이 좀 잘 안 돼서요. 부품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런 어떤 물류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북한의 어떤 오럴 리스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지금 경선을 하고 있죠. 트럼프가 어떤 되면은 좀 골치 아픈 인물이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좀 강성 발언을 좀 내뿜으니까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어떤 악재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바람에 좀 지속적으로 저희가 조금, 주가가 조금, 그 다음에 증시가 조정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근데 아무래도 요즘에 최근 들어서 가장 큰 악재라 함은 중국 증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PPT를 보시면요. 중국 상해 증시 한번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어제까지 차트인데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보시면은 60일선을 거의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작년 가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세입니다. 여름부터 하락세죠. 네, 보시면. 제가 만약에 이런 차트에 이런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 저는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 하락세가 기울기를 좀 이렇게 올려주거나 횡보해주고 다시 이제 고개를 들면은 저 같으면 볼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익이 갑자기 개선되거나 어떤 새로운 어떤 투자처를 찾는다거나 그런 거 아니고서는 저는 이런 주식을 절대 일정도에 넣지 않고 그리고 매매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너무 안 좋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은 아무리 경기 부양책을 써도 지금 잘 먹히지도 않고 경기 침체의 어떤 우려가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이제 조금 중국은 모르겠습니다. 공산당이 어떤 지배하고 있어서 그런가 좀 분위기가 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양책을 씁니다. 연준 같은 경우에도 그죠? 근데 통화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을 쓰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책의 어떤 적극적인 정책을 펴서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사회주의의 어떤 문제인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그래서 지금 중국 상해 증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같은 아시아장으로서 중국의 영향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 증시이기 때문에 동반 약세를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국만이 그런 게 아니라 같은 홍콩 있지 않습니까? 홍콩 H지수 보시면 홍콩 주식도 엄청나게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판 ELS의 어떤 문제들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죠. 지금 엄청나게 손실을 지금 볼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아시아장에서의 어떤 대표 증시들이 약한 것이 국내장의 어떤 하락을 좀 주도하고 있다. 아무래도 저희가 연동이 됩니다. 중국장에.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가 그나마 이제 수출 정책 다변화를 좀 펼치고 있죠. 공급망도 지금 저희도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의 어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 대한 어떤 수출도 많이 늘리고 있고 교류를 지금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좋지 않았던 일본과의 어떤 교류도 지금 활발하게 지금 뭔가 우리가 지금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만약에 저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 높았다면 저희는 지금 같이 동반을 지속적으로 하락했을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특히 어떤 수출 같은 것도 유럽이나 어떤 북미 시장에 대한 어떤 수출 확대, 캐파 확대가 오히려 저는 그나마 이 정도 하락세로 지금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그나마 어떤 위안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밑에는 그 뒤에는 이제 미국의 어떤 차트를 좀 보여드립니다. 근데 보시면은 뭐 저희 뭐 천조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뭐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근데 역시나 미국장은 초강세입니다. 뭐 거의 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미국 S&P 500입니다. 이게 어제 그저께 지난 금요일까지의 어떤 장인데요. 이게 어제는 좀 더 올라서 마감을 했죠. 미국 S&P 500 지수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고가 차트는 아시죠? 지속적으로 오릅니다. 예. 뭔가 어떤 큰 이변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특히 뭐 우리 코스닥이나 어떤 그 개인이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 코스닥 관련 나스닥 차트 한번 보시면 나스닥도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결국 나스닥이나 S&P 같은 것들은 다 모두 기술주가 주도하고 있죠. 그럼 연초부터 지금 AI와 반도체 섹터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그래서 기술주 강세, 그리고 기술주들이 나름 실적이 긍정적이고 우호적으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너무나도 이제 상승폭이 강해서 좀 우려스럽긴 하나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가 여기서 바로 뛰어내려야 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좀 추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추세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어떻게 보면 친미죠. 그래서 일본 증시,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박스권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니케이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신고가 차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이제 일본하고 좀 미국하고 교류를 좀 넓히고 있는데 좀 협력도 많이 지금 하고 있죠. 공급망도 미국하고 일본 쪽으로 좀 해서 지금 저희가 기술 협력을 좀 하고 수출도 이쪽으로 늘리려고 하는데 상당합니다. 근데 이쪽에서 좀 저희도 좀 상승 모멘텀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보여드렸고요. 오늘 제가 자꾸 캡처만 하다가 당장의 어떤 실질적인 차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코스피 코스닥 차트 지금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차트를 켜봤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그 지난주였죠. 지난주 제가 단기 바닥을 예상을 했었는데 단기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2422선 정도인데 요 정도 선 코스피 같은 경우에 2422선 정도 여기를 좀 지켜주면 좋겠고요. 가급적이면 2400선 정도 지켜주면은 나름대로 뭐 우호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전저히 뭐 2300 그 이하를 뭐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수출이 좋아지고 있고 이제 1분기 이후부터는 이제 반도체부터 해서 수출이 살아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고 대외적인 어떤 변수 정도를 고려해 본다면 뭐 크게 나쁘게 보진 않으나 뭐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횡보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횡보라도 해야지 뭐 테마주도 먹히고 뭐 일정주도 먹히고 뭐 또 물리신 부분들 그런 종목들도 좀 단기 바닥 형성해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뭐 기술적 반등이라도. 지금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저는 이렇게 안심하기엔 좀 이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음봉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하시고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셔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나마 좀 박스권 2400, 2500선 정도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횡보하면서 에너지를 응축해주고 그 뒤로 뭔가 어떤 이제 1분기 실적 호조 이러한 것들을 그러한 어떤 기대감으로 우상향해주는 그런 그림이 좋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중국이 조금 반등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어떤 기대를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좀 시장을 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미국장이 지속적으로 뭐 신고가를 기록해도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미치는 영향이 좀 미미합니다. 그냥 갭상승만 했다가 지속적으로 그냥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지속적으로 큰 어떤 상승 모멘텀이 좀 없는 그런 상태에서 뭐 주가도 좀 지수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제가 선을 그어놓은 걸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략적으로 한 820선 정도가 그 정도 지켜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61선 정도, 그 정도 지켜주면 좋은 모습인데 코스닥도 지속적으로 조금 양봉으로 돌아서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지난주에 좀 단기 바닥은 형성하긴 했는데 지난주 저점 정도를 조금 훼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저점 정도, 지난주 저점이라 하면 830선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지켜주시는지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고요.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좀 횡보가 좀 확실하다, 뭐 이때부터 조금 이제 보시는 것들을 좀 사시는 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반도체는 한 1분기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좋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강세인 온디바이스 AI나 뭐 CXL, 그래도 HBM 섹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섹터들의 어떤 순환매를 생각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섹터들 좀 내려오면 보시는 그러한 전략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좀 여러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것들 되게 극악의 장이었죠. 상당히 뭐 지수가 하락세였던, 그리고 뭐 거의 최근 저점을 찍는 그런 뭐 좋지 않은 장이었는데 그래도 뭐 그나마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제 일정 종목들은, 그래서 그 일정 종목들이 어떻게 갔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난주 일정 픽입니다. 제가 사진에 보이시는 거. 그래서 뭐 유니언 머티리얼, 뭐 SBB테크 이런 것도 다 적어 놨는데요. 유니온하고 유니온 머티리얼은 뭐 오늘 중국에서의 어떤 또 히토류 또 제재 또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또 강한 모습입니다. 제가 이슈 플로에서도 얘기 드렸다시피 올해는 지금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미중 분쟁 섹터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중국에서도 계속 히토류 관련해서 뭔가 언급이 있을 거고요.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어떤 아킬레스건입니다. 미국이 어떤 이런 히토류 공급망에 대해서 크게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을 따라잡으려면 10년이 걸린다는 그런 어떤 보도도 있었습니다. 지금 히토류 같은 경우에 중국이 세계의 70%를 지금 히토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무기로서 어떤 외교 무기로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뉴스 나오고 튀는 그런 어떤 흐름인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뉴스가 나올지 예측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관련주라 그래서 우리 서플러스 글로벌, 그다음에 예전에 뭐 피델릭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나중에 서플러스 글로벌, 제가 지난주도 이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플러스 글로벌 정도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뒤에 나오면서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뭐 이제 뒤에 제가 그래서 여기에 적어드린 것들 중에서 뭐 강조드리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차트를 보시면요, 우선은 빅텍도 제가 언급을 드렸었죠, 그때. 그래서 김정은의 어떤 우리 남한에 대한 어떤 위협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지수가 좋지 않다 보니까 해칭 섹터로서 제가 뭐 코츠 테크놀로지랑 빅텍 이 두 가지를 언급을 드렸었는데, 빅텍 같은 경우에는 이날 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그린 이날이 제가 방송하는 날이었고, 그 뒤에도 이렇게 강한 시세를 뿜어줬습니다. 근데 뭐 빅텍은 뭐 저희가 이런 테마적으로 접근하는 거지, 이게 뭐 실적이 좋거나 그 다음에 이게 뭐 중장기 투자하자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일종주로 드리는 거는 가급적이면 그 주 안에서 시세가 5% 정도 이상 안정적으로 나오면 그냥 매도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다음 주 일정까지 제가 소개를 드리죠. 그래서 그 다음 주까지 일정이 이어진다면 지속적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빅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세가 나오면 뭐 당장 바로 이렇게 매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유진테크도 이제 언급을 드렸습니다.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 섹터에 일정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뭐 제가 방송한 날 다음 날은 좀 미적지근했습니다. 뭐 지수가 별로 좋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그 주에 이제 후반부 들어서면서 뭐 강력한 시세를 뿜어줬습니다.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에 반도체 섹터가 살아나면서 유진테크도 뭐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적으로 괜찮습니다. 실적도 괜찮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데 좀 내려왔다 갈 가능성이 좀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뭐 안정적으로 일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뉴프렉스가 뭐 엄청났습니다. 오늘도 뉴프렉스가 뭐 상당히 강하게 간 모습이죠. 오늘도
거의 한 10몇 프로 갔었나요? 엄청나게 갔었다가 좀 내려왔었는데, 요런 뉴프렉스 같은 것도 뭐 상당히 좋았습니다. 뉴프렉스는 뭐 아시다시피 XR 쪽, 메타버스 쪽이죠. 그리고 뉴프렉스가 뭐 기판 이런 것도 하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겹테마입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뭐 좋게 본 건데, 뉴프렉스 하면은 뭐 저희 이제, XR 기기, 특히나 이제 비전 프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구글의 어떤 기기, 메타의 어떤 XR 기기 이런 쪽에도 다 관련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뉴프렉스를 제가 뽑았는데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뉴프렉스 한번 제가 차트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보시면요.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종목들을 일정으로 뽑는 거를 그러니까 왜 뽑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번 제가 요거 차트를 한번 켜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추세가 괜찮죠, 그죠?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전 프로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뭐 다들 좀 우려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400만 원, 500만 원짜리인데 특히 액세서리 같은 거 애플 거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하면은 뭐 500만 원 넘고 600만 원 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뭐 저가형 모델은 조금 더 싼 것 같긴 한데 이게 잘 팔리려나? 네, 뭐 이런 우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 우려를 깨고 뭐 지금 초도물량 16만 대에서 18만 대, 최대 18만 대까지 다 뭐 매진되었다는 뭐 그런 보도도 있는데요. 근데 뭐 저는 제가 보니까 뭐 상당히 기대감은 있지 않습니까? 저희 뭐 애플 하면은. 그리고 이제 XR이 작년 초에 뭐 상당히 강세였는데, 이게 뭐 AI 좀 묻히기도 하고요. 그쵸? 그래서 뭐 실체가 좀 없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었는데, 이제 뭐 애플이라는 거대 이제 IT 기업, 그 다음에 삼성, LG까지 뭐 여러 기업들이 이제 참여하면서 이게 어떤 시장성이 다시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프렉스 좋게 봤는데, 이렇게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요. 차트적으로 보시면, 요거 제가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차트 공부 많이들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선을 그었는데 7,230원, 7,300원으로 됩니다. 이게 요날 보시면 요날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요날 있지 않습니까? 요날. 네. 이날이 보시면은 몇 개월 내에 고점입니다. 그죠? 근데 그 고점을 어떻게 했습니까? 요게? 고점을 강하게 넘었습니다. 요게. 보시면요. 갭으로 강하게 넘어 시작을 하죠. 이렇게 되면은 그 당일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거래량이 터졌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아침부터 아마 거래량이 터졌을 겁니다. 거래량이 처음에 9시 시작하기 전에 있지 않습니까? 8시 한 50분 그 이후부터 거래량이 한 몇 억, 뭐 3억, 5억 그 이상부터 체결 예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체결 예상가가 좀 갭이 뜨면서 거래량이 좀 많이 몰리는 것 같으면 그런 것들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단타거리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저 요거 월요일 날도 제가 봤던 종목인데 그래서 이렇게 주요 라인,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고점이 저항이 되는 거죠. 이 저항을 갭으로 넘어서 시작을 하는데 거래량이 동반한다? 그렇게 되면은 당일에도 강한 시세를 뿜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차트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재료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 프로의 어떤 재료도 있었습니까? 그게 뭐 이제 2월 2일에 공식적으로 출시가 되죠. 지금 사전 예약 받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상승 모멘텀이 아직까지 다 죽은 건 아닌 것 같지만 오늘 뭐 상당히 강하게 치고 좀 음봉이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월요일 같은 경우에 이런 종목은 조금 감수하고서라도 들어가셨어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타점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점 그렇게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뭐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저희가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린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도 2월 2일까지 일정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거 너무 높은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해볼 만한 그런 자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중을 넣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일정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가 즉 재료 소멸의 어떤 시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어떤 일정주의 어떤 매력이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JMT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제가 디스플레이 쪽으로 넣어놨던 그런 종목인데 파란색 그 동그라미가 제가 화요일 방송했던 거고 그 다다음 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 종목은 디스플레이 쪽으로 뭐 실적도 괜찮고 그리고 뭐
차트적으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도 좀 한번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었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일정주가 안정적으로 우상향했다라는 점. 그리고 저희 종목 상담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보통 많이 하시는데 5일선 정도를 계속적으로 뭔가 지지해주면서 가는데 최근에 어떤 강한 섹터, 주목받는 섹터, 예를 들어 뭐 반도체라든가 AI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속적으로 들고 가볼만 합니다. 요즘 장이 어떤 강한 섹터에 강하게 몰리고, 그리고 대장주였던 종목들은 특히나 뭐 내려왔다가 다시 또 재반등하는 그런 어떤 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죄송스럽지만, 그러니까 일부 2차 전지나 어떤 기타 일부 잘 가지 않는 그런 종목들, 실적이 좀 좋지 않은 종목들 빼고는 기대감이 있는 기술주 섹터는 오늘도 지금 보면 자율주행도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로봇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들은 좀 살려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끌고 가시거나 관찰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메인 표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후보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던 그런 화면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화요일 일정에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거 넣었고 서플러스 글로벌 넣었는데요. 메리츠 금융지주도 오늘 뭐 상승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뭐 고금리 수혜 섹터로 볼 수도 있고,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뭐 증권 쪽 그런 어떤 화재 이런 쪽을 가지고 있는데 나름대로 뭐 자사주 소각도 많이 하고 주주 친화적인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제가 뭐 중기적으로 가져가 볼 만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종목인데 꾸준히 뭐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서플러스 글로벌은 이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슈 플로에서 얘기 드렸는데요. 제가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어떤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차트는 꾸준히 뭔가 질러주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예. 거래량이 한 달에 한 번씩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또 내려오면 보시는 뭐 이런 전략, 예,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딱 정확하게 띄워주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 거래량들 보이시잖아요. 밑에 아주 크게 아주 강하게 솟아올라 있죠. 예, 이런 차트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세력이라고 하나요? 예, 강하게 이렇게 뭔가 거래량을 질려주는 사람이 뭔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차트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내려오면 봐도 된다라고 했고, 그게 제가 내려오면이 3,800원대 보시라고 했습니다. 네. 저 딴에는 제가 여기 지금 전문가 활동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저 딴에는 강하게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강한 게 아닌 것들, 그래서 3,800원 밑에 무조건 매수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3,800원대 관심을 두세요라고 했는데 3,850원인가 거기서 강하게 올라와서 오늘도 좀 이게 좀 더 갔었죠. 아무래도 미중 분쟁 관련주로 해서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 뭐 삼화전자, 삼화전기 뭐 이런 종목들이 가니까 오늘 분쟁 섹터로 반도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서플러스 글로벌도 오늘 뭐 가는 모습이에요. 요거는 어제까지의 어떤 차트고요. 그래서 제 말씀을 들으셨다면 3,800원대 사셨다면은 뭐 충분히 뭐 4,000원, 오늘 4,200 얼마까지 갔었죠. 그죠? 예, 그래서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것도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중고 반도체 장비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파츠, 부품 같은 것들도 이제 수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에 반도체 그 박람회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뭐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지속적으로 좀 볼만하고요.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내려오시면 다시 한마디로 노란색 선 있지 않습니까? 예, 노란색 선. 그 정도 선에서 지속적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그 정도 선. 노란색 선이 제가 보이지 않아 가지고요.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하는 김에. 예. 노란색 선이 그러니까 21선 정도네요. 예, 21선 정도 뭐 저희 뭐 스윙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1선 정도를 계속해서 뭔가 밟고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오늘도 차트 좋죠? 네, 좋은 흐름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요런 건 좀 내려오시면 보는 전략이 좀 좋아 보입니다. 근데 지금 뭐 차트상으로도 뭐 좋긴 좋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요. 요 선 있지 않습니까? 4,270원 선. 요동조선 위로 마감하면 좀 좋은 모습이긴 합니다. 네. 요런 차트 관련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노하우 같은 것들, 요런 것들도 제가 라이브에서 푸니까 꼭 오셔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라이브에서 얘기한 것들 뭐 상당히 뭐 강한 흐름 나왔거든요. 지난주에 화요일날 제가 방송을 했었는데 그날 급락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얘기한 어떤 클라우드 섹터 종목들하고 이제
인스웨이브 시스템즈죠. 그런 것들 얘기 드렸는데 회사에서는 좀 강하게 얘기를 해야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매수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보세요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그게 제가 저는 얘기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브에서는 제가 사세요 이런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제주반도체 갤럭시 S24 시리즈 출시건으로 이제 뉴프렉스 여기도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갤럭시 부품주에 속합니다. 뉴프렉스가. 그래서 겹테마이니까 뉴프렉스 넣어놨고, 제주반도체 넣었습니다. 갤럭시 S24 종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쵸? 온디바이스에도 제주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죠. 퀄리타스 반도체, 가온칩스, NPU 하면 또 더 많아지고요. 그런데도 제주반도체 하나 넣습니다. 제주반도체 어떻습니까? 시세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뒤에 시세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차트 보시면 제가 파란색이 제가 방송한 날인데 그 다음 보십시오. 엄청났습니다. 물론 너무 높습니다. 지금 저점 대비해서 지금 몇 배가 됐죠. 거의 이제 10배가 가까워졌습니다. 대략적으로 4,000원 정도부터 저가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4만 원 가면은 거의 10배거 종목이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10배거 하면은 시세 끝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너무 높긴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아직까지는 온디바이스 AI 섹터가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시총 제 1조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나 근데 지금 자리가 너무 높은데 여기서 매수하세요라고 강하게 외칠 수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온디바이스 AI 섹터에서는 대장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제주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이슈 플로에서 여러 번 얘기 드렸는데요. 이 휴대용 가전에 장착되는 게 온디바이스 AI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 휴대용 기기 안에서 배터리에서의 전력을 가지고서 이제 구동이 돼야 되는데 AI가 전력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근데 이러한 전력을 덜 잡아먹는 그래서 LP DDR5도 상당히 요즘에 최근에 올라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로우 파워죠. 그죠? 그래서 저전력 반도체 쪽, 제주 반도체 이것이 지금 각광을 받는 겁니다. 전력을 적게 먹는 그런 반도체이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쪽은 아니긴 한데, 근데 이것이 이제 핸드폰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1세대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자동차에도 이제 장착이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가전으로 확산이 될 거를 생각한다면 제주 반도체는 솔직히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도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저 같아도 손이 좀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등 차트인데요. 그래서 제주 반도체를 이야기 드렸으나 방송에서 제가 이거 사세요라고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방송에서 저희가 다룬 종목이 같다라는 점 그리고 제 일정 압축본에 있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제가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고 제 방송을 좀 강하게 그리고 좀 집중해서 보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저도 VOD를 한번 봤거든요. 올라온 걸 봤더니 VOD로 49분인가요? 한번 보십시오. 올라와 있습니다. 신의 한 수 지난주 건데요. 보니까 49분 정도에 제가 여러 개 이번 주에 일정 여러 개를 소개해드리고 저는 클라우드를 보고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클라우드 시장이 2027년에 2,000조입니다. 2,000조.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나 카카오뿐만 아니라 AI를 지금 연구하고 AI에 대한 R&D를 하는 그런 모든 기업들이 클라우드 센터가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요. 그러한 데이터를 컴퓨터에 학습을 시키는 거죠. AI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 데이터 센터의 핵심이 클라우드 관련주인데 가비아랑 KINX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비아랑 KINX가 제가 방송 드린 날 그 이후로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비아 같은 경우 보시면은 파란색 동그라미에서 이렇게 위로 우상향하는 모습. 네, 그쵸? 그리고 그 다음, 클라우드, KINX도 한번 보시면 상당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라이브까지 바로 했었는데, 그때도 분명히 KINX랑 KINX를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KINX가 상당히 강세가 나왔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지난주에 했던 거를 많이 이야기 드리는 바람에 지금 이번 주 거가 지금 시간이 좀 없는데 차트 보여드리려고 했지만 그래도 좀 빠르게 그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주말에 작성을 했는데 당연히 추세가 좋은 종목이고 아무래도 금요일 날 초강세였죠. 미국장부터 해가지고 이제 반도체나 AI가 그래서 AI랑 AI 반도체 쪽이 너무나도 차트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거의 제 지금 자료를 보시면 다 AI랑 AI 반도체 쪽이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삼성 로봇 쪽도 상당히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목을 일부러 넣었는데 한번 월요일 날 엄청나게 갔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거랑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정 탑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한 30여 개 종목을 찾았는데요. 2,000여 개 차트를 보고 30개를 고른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30개를 골랐는데 30개 중에서 한 3개 정도 빼고는 모두가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차트는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한번 쫙 다 보십시오. 지금 월요일 일정에 삼성전자 임원이 일본 파트너사 방문한다고 그런 일정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오테크닉스, 유진테크, 롯데시스템들 같은 거 넣었는데 다 상승이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 일정에다가 일부러 자율주행을 넣었는데 유니트론텍, 코리아 FT 넣었는데 상당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한번 뒤에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는 이게 조금 뒤로 늦춰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AI 쪽으로 제가 차트적으로 너무 좋았고 샘 올트먼 방안도 있었기 때문에 겹테마로 제가 취소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 폴라리스 오피스 넣었는데 차트 한번 보십시오. 월요일 날 어떻게 갔는지. 오늘도 폴라리스 오피스 좀 움직였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25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 메타버스. 당연히 메타버스 체험관을 장관이 방문을 하는데 그 일정보다는 저는 비전 프로를 본 거죠. 그래서 스코넥, 뉴프렉스도 넣었고요. 아프리카 TV는 이제 요게 2월 달에 그 2월 달에 그 뭐죠? 제가 까먹었어요. 2월 달에 트위치. 네, 트위치가 이제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겹테마이기도 하고 메타버스 일정이기도 하거든요. 아프리카 TV가. 그래서 그거를 좀 넣었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 좀 제가 노란색 크게 제가 했는데 요거는 한번 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내려오시면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2월달 일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적 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이번 주 금요일에 삼성전자 갤럭시 S24 시리즈가 개통이 시작되는데 물론 재료적으로는 많이 소모가 됐으나 제조반도체, 옵트론텍, 플리토 같은 거 넣었는데 플리토도 어제 또 상승, 오늘도 상승 나왔고 제조반도체도 오늘 강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리드린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요일 날 다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 PD님께 넘겨드리는 게 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 밤에 다 넘겨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혀 수정 같은 거 하지 않고 바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리한 게 바로 월요일부터 상당히 급등이 빨리 나온다라는 점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세워라 레어라 무슨 어떤 종목을 산 다음에 몇 프로 목표가까지 보고 2달, 3달 가는 게 아니라 저는 되게 시세가 빨리 나옵니다. 예, 일정 주에 제가 강한 종목들 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종목이나 넣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그래서 제 일정의 모든 것들을 다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말한 것들이 제가 정리한 것들이 많이 갔나 그러실 텐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일정에 시노펙스랑 CNC 인터내셔널 같은 거 넣었습니다. 한국 콜마 IR이 있지만 화장품 세트 한 거의 50개, 60여 개의 차트를 보고 그러면 CNC 인터내셔널 했는데 실적 같은 어떤 그러한 제가 모멘텀 그다음에 펀더멘탈 같은 것도 보고 제가 집어넣는 거거든요. 수급 같은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넣었었고요. 그다음 화요일 일정 보시면 여기 보안 테스트베드에다가 보안주 한컴위드랑 지니언스를 넣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시세가 나왔음을 분명히 아실 거고요. 한컴위드 같은 경우에는 한글과 컴퓨터의 어떤 모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넣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가 너무 좋아서 한컴위드가 또 상당히 차트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한컴위드 넣었는데 한번 차트 한번 보십시오. 오늘 상당히 급등이 나왔었죠. 오늘도 가는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공화당의 예비선거 개최에 왜 그 G2 파워랑 한신기계를 넣었나라고 하실 수 있는데 공화당, 즉, 지금 트럼프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어떤 공약 섹터를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기간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 막 공약주를 준비하자 뭐 이런 건 아닌데요. 물론 이제 미장에서는 이제 그 트럼프 관련주들, SNS 관련주들이 뭐 상당히 급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봤냐면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은 원전 쪽이나 전통 에너지 섹터 있지 않습니까? 신재생 말고 그쪽을 갈 거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지난 주말도 그렇고 지난 주중에도 AI 관련하면은 또 여러 가지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데 거기에 전력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으로 원전이 이제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G2파워랑 한신기계 넣었는데 이런 것들이 뭐 어제 뭐 시외도 뭐 시외에서 뭐 상승이 좀 나오기도 했죠. 그리고 추세적으로 좋아서 이런 것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만간 또 이제 원전 섹터도 어떤 정책 섹터이기 때문에 뭔가 뉴스가 나올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좀 바닥에서 고개를 들기 때문에 집어넣었던 부분이고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5G도 이제 통신 인프라 쪽도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어떤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저는 공화당 예비선거 일정에다가 5G랑 그 다음에 원전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G 같은 경우에 에이스테크가 6G, 삼성전자 6G 투자로 상당히 강세였는데 그것도 뒤에 넣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도 월요일날 시세가 나왔죠. 그리고 뒤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이재명 대장동 의혹 재판 거기에 뭐 깨끗한 나라 인수웨이브 시스템을 넣었는데 아시다시피 좀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그 의견 차이가 좀 있어갖고 좀 사퇴, 뭐 권고 뭐 이런 어떤 뉴스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래도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저출산 관련 겹테마 종목이기도 하고 추세가 좋아서 넣어놨던 건데 오늘 좀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이민청 어떤 솔루션 공급 이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인스웨이브 시스템즈가 이민청 관련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GPT 스토어 관련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인스웨이브 시스템 넣었는데 이것도 아마 월요일에 뭐 시세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관련주들을 일정주랑 이렇게 매치시킵니다. 그래서 강한 종목, 특히나 시세가 빨리 나올 종목들을 제가 이렇게 뽑는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차트는 다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다 급등이 월요일날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화요일 공화당 예비선거에 보시면 5G랑 원전을 제가 넣은 거 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종목들을 제가 넣어봤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뽑은 이유들 왜 그러면 공화당 예비선거 일정에다가 이러한 원전이랑 5G를 넣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뭐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앞으로 추후 계속 보셔도 됩니다. 이런 쪽에 이제 끝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이제 보안 일정에 제가 넣었던 것, 한컴미드, 이글루 이런 거 보이십니까? 이글루도 상당히 강했죠. 오늘 강한 모습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것들이 상당히 강하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예, 물론 이제 어떻게 뽑는지 노하우들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이 토마토 활동에서 이제 앞으로 제 회원분들께 이제 정확하게 이제 여기서 갈 종목들 한두 개만 뽑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 뒤에 보시면 이제 그 밑에 쪽에 보시면 자율주행 쪽에도 제가 여기 언급한 것들이 있는데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 오늘 초급등이 나왔었죠. 코리아 FT는 뭐 어제 상승이 나오고 자율주행만 거의 20여 개 종목입니다. 그 중에 뽑은 것들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력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 거 보시면요. 수요일 일정인데 내일 일정이죠. ASML 실적 발표. ASML 하면 뭐 노광 쪽인데 그쪽보다는 그쪽이 좀 차트적으로 조금 별로여서 근데 물론 실적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보셔도 됩니다. SK 하이닉스 넣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추적하시면 됩니다. 이거 신고가 가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뭐 밑에 녹시자 웰빙, 뭐 JMT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인텔,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에다가 제가 이렇게 넣은 그런 내용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실적 발표가 SK 하이닉스 말고 인텔 같은 그러한 종합 반도체 회사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도 보셔야 된다라고 했고 여러 가지 뭐 보잉 관련한 항공 쪽, 티웨이 항공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조금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조금 넣긴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섹터도 아무래도 테슬라 하면 2차 전지인데 근데 조금 테슬라도 실적적으로 조금 좋지 않을 거로 좀 예상이 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장에서는 계속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는 테슬라의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그나마 좀 차트적으로 괜찮은 것들을 조금 넣어놨었고요. 아마 반도체 겹테마 종목들이 좀 많을 겁니다. 보시면요. 그리고 뒤에 밑에 보시면 반도체 제가 한 200여 개 넘는 종목 중에서 제가 뽑은 것들입니다. 보시면은 반도체 장비에서 이오테크닉스, YIK 보십시오. 테크윙 이런 것들. 월요일날 초급등이 나온 것들 밑에도 반도체 재료 부품에 제어 엘리먼트 있고 시스템 반도체 메커스 보시면 급등이 나왔고요.
PCB 쪽에 인터플렉스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 섹터의 종목들을 다 보고 제가 모멘텀이 있거나 차트적으로 좋은 것들만 제일 맨 앞에 위치시킨다는 겁니다. 예, 전부 차트 순으로 배열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일정에 보시면 매커스 보이시죠? 매커스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오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게 삼성전자 회장의 이 부당합병 의혹 재판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일정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렇게 변동사항이 생기면 빨리 업데이트가 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삭엔지니어, 해선 TPC, 이렌시스 같은 거 어제 이렌시스 한번 보십시오. 어제 급등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것들은 상당히 시세가 빨리 나온다. 그 부분을 캐치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시세가 나는데 그 다음날도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5% 이상 나오면 매도하시는 거 좋은 전략이고요. 밑에도 4x4 같은 경우에도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요. 제가 이제 왜 금요일 이재용 부당합병 의혹 재판 선고에 아남전자나 지오 엘리먼트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유죄 만약에 나올 경우에 반사이익의 호텔신라 이런 것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간략하게 적어놨습니다. 과거의 이력을 보고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번 주 일정 저희 한번 다 봤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정리한 것들이 거의 월요일부터 시세가 나오고 거의 화요일까지 끝나버립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제가 보통 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이러한 자료를 저희 회원께 드리고 거기에서 당연히 다 살 수는 없습니다. 그중에 상당히 3개 아니면 4개 정도로 압축을 해드립니다. 당연히 목표가 다 설정해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운용을 할 거고요. 이런 것들 말고도 펀더멘탈 매매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리포트 같은 것들 그다음에 어떤 기업 분석을 통해서 좋은 그런 종목들을 선정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종목. 그래서 작년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거의 엄청난 시세가 나왔죠. 2-3배 정도 그러한 종목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일 단타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HPSP 오늘 상승이 좀 나왔고요.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오늘은 온센서 AI 같은 것들을 제가 공략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당일 시세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것들도 합니다. 그래서 저의 매매는 일정 매매가 저의 매매 일부이고요. 여기에 장기 매매 그다음에 장기 수익 매매, 그 다음에 단기, 당일 매매하는 것도 있다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근데 제 일정 매매라는 것이 거의 월요일, 화요일 수익이 다 나와버려요.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럼 뭐 하냐? 월요일, 화요일 날 저희 일정으로 그냥 일주일치 그냥 저희 수익 확보하고 그냥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단기적으로 보시면 되고 한 수요일, 목요일쯤에 제가 다음 주 일정 또 이렇게 정리해 드리거든요. 그거 공략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1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월 관련해서 볼만한 종목들 제가 뽑아서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이제 중기 스윙하면 되시고요. 그래서 저의 매매는 사신 다음에 6개월, 7개월, 8개월 끌고 그렇게 가서 겨우 몇 프로 수익 나는 게 아니라 수익이 상당히 빨리 나는 그런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저는 안정적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단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무래도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도 앞으로 좀 얘기를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번 주 일정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솔직히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일정 좀 이야기 드립니다. 다음 주 보시면 큐브엔터가 여자 아이들이라는 그런 아이돌 그룹이죠. 여기 컴백이 있어서 이것도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또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는 일정주들이 좀 빨리 좀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아까 일정이 여기 실적 발표 일정이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 AI 쪽 좀 저는 안 죽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AI 쪽도 좀 볼만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에 보시면 퀄컴, 즉 통신칩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온디바이스 AI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세부 이제 섹터의 실적 발표도 있고, 이제 구글의 이제 간편 동작 검색 지원. 이번에 갤럭시 S14가 동그라미 치면 검색이 되지 않습니까? 그쪽 출시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음 주 일정을 보면은, 반도체, 그 다음에 AI 쪽이 일정이 지속되는구나 이런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아까 세미콘 코리아네요. 세미콘 코리아에 이제 서플러스 글로벌이 참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AI폰 갤럭시 S24의 정식 출시, 이제 그다음 세미콘 개최 이런 것들 보시면 그다음 반도체 일정이 지속됨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목요일에는 메타의 실적 발표,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XR, 그죠?
그리고 비전 프로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다음 주 금요일 날 비전 프로 출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결론적으로 일정 보시고 어떠세요? 다음 주에 반도체 온디바이스 XR 쪽 일정이 지속될 수 있구나. 그러면 오늘 좀 고점을 찍으면 내일이나 내일 모레 조정이 나오면 들어가실 수 있는 겁니다. 갑자기 급하게 너무 급하게 얘기해서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VOD 보시면은 또 이제 제가 정리한 것들을 또 화면 멈춤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일정이나 아니면 좋은 그런 재료 있으면 가져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